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커스 행정법 장지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 많이 어려워하시는 그 소급표 금지 원칙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오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기가 막혀요. 나가서 술 한잔 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소급표 금지 원칙 일단 배경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가운데 맞춰야지. 자, 우선 여기 보면서 할게요. 소급표 금지 원칙. 여기서 먼저 용어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용어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법이 제정되고 그리고 법이 이때 폐지된다라고 할 때 법은 이렇게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이 장래를 향해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장래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법이 그 제정 전에 A라는 사건에 요렇게 효력을 미친다면 요거를 기본적으로 소급효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 다음에 그 폐지 이후에 B라는 사건에 대하여 요렇게 효력을 미친다. 그러면 요거를 장래효. 약간 딜레이가 있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깔아놓고 하죠. 만약에 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예전에는 이제 A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요때부터 요렇게 해가지고 X라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요때 이제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이제 B법이 시행이 됩니다. 모든 법은 장래효가 원칙이죠, 장래효. 그런데 요 개정된 요 B법을 가지고 요거를 요 사건에다가 요렇게 갖다 적용한다 라고 하면은 요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거를 진정소급표라고 불러요. 진정소급표.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진정소급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이미 다 끝나버렸는데 그 끝난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법이잖아요. 이게 요거를 이렇게 갖다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국민 입장에서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행위를 하고 다 끝나버린 사건인데 나중에 법을 만들어서 나한테 적용한다? 그리고 그 적용하는 법이 나를 처벌하는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세금을 뜯는 규정이라든가 이렇다면은 더더욱 더 불안해지겠죠. 그래서 이 진정소급표는 국민의 신뢰를 너무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헌법에서. 그래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이제 물론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케이스 딱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첫 번째는 5.18 특별법 사건입니다. 5.18 특별법. 이 5.18 사건이라는 게 이제 대한민국 아픈 현대사의 한 조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두환 노태우 이제 전직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일으키고 군사 반란 행위, 내란 행위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권을 잡고 이제 그리고 통치를 하다가 이제 다 정권이 끝나고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 됐을 때 당시에 그 군사 반란 행위나 내란 행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일부는 끝났고 일부는 거의 끝나가던 쯤이었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그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이 집권 당시에는 그들이 저지른 사건의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 중에서 딱 그 진정소급 파트만 이렇게 떼서 보면은 그거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역사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현대사의 해명을 이제 필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 야 이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대법원은 야 헌재에서 허용된다 그랬으니까 그냥 적용한다 이제 이런 결론을 냈죠. 그런 다음에 행정법 영역에서는 이제 친일재산 환수법 이거는 공부할 때 들어보셨죠. 그 일본 제국에 이제 친일 행위를 했을 때 꼭 일본 제국으로부터 이렇게 재산을 받고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받은 재산이 친일 재산으로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일본 제국으로부터 소유권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소유로
봐버린다라는 법을 나중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빼박 진정소급표인데 이것도 이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라고 본 사건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은 요거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자, 여기 A법 시절이었고 사건이 이제 Y 사건이라고 하죠. 근데 요때는 개정이 언제 이루어져요? 요때 개정되고 요때 B법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 B법을 이 사건에다 갖다 적용한다 그러면은 보세요. 요 영역에다가 적용한다. 라는 거 이거는 그냥 장래요니까 오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영역에다가 요렇게 갖다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소급표니까 요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완전 전부 다 소급표가 아니고 약간 애매한 소급표이기 때문에 부진정 소급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진정 소급표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라고 봅니다. 요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건은 계속 진행이 되고 법은 언젠가 바꾸고 계속 바꿔 나가야 되는데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이제 법 개정 타이밍을 잡으려면 법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적용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건 그냥 일단 적용하는 걸로 하자. 근데 만약에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신뢰 침해가 진짜 극히 심하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금지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여기 원칙 금지 예외 허용, 원칙 허용 예외 금지 이렇게 표현했지만 여러분 머릿속에는 99% 1%, 99% 1%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소급표면 안 되니까 애초에 만들질 않아요. 근데 진짜 필요한 경우에만 일단 만드는 거죠. 그리고 부진정소급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뭐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뭐 법원이나 이제 헌재에서 야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효력이 날아가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현실은 돌아가게 됩니다. 자, 요런 베이스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면 잠시만요. 자, 요겁니다. 요 자료가 이제 제가 카페에 올려드릴게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 출간 예정 중인 자료 중에 일부예요. 아직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컨셉이 어떠냐면은 이제 행정법의 중요한 파트별로 가장 대표적인 문제 하나 뽑고 그리고 그거랑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문들 쭉 나열해갖고 같이 한번 풀어보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가지를 펼쳐가지고 요거랑 관련 있는 것들 조금 헷갈리지만 좀 다른 것들 이제 그런 걸 또 이렇게 묻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중요 지문부터 해가지고 관련되는 것까지 한 큐에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자료를 제가 지금 제작 중입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쪽 파트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제 진정소급표고요. 새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종결된 사실 나와 있죠. 그러면은 종결된 사실이니까 당의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무조건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도 틀려요. 원칙이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유사지문 가보죠. 자, 경과규정 등의 특별규정 없이 법령이 변경됐다. 변경 전에 발생해버린 사항에 대해서 적용할 법령은 개정 전의 구법령이다. 이렇게 해야 맞죠. 그래서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객관식 지문은 빈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선회해 가면서 채워나가면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출지문이 어쨌든 나와버렸다라고 하면은 그 기출지문은 허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출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공부를 해두셔야 되는 거죠. 기출지문 자체가 교과서의 내용 한 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급 적용 금지 원칙, 법적 안정성, 신뢰 보호를 위하여 법치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원칙. 요거는 동그라미 그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제가 예상 문제로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헌법상의 소급표 금지 원칙은 진정소급 사항에 대해서 요것만 적용되는 겁니다. 부진정소급 적용 사항에 대해서는 헌법이 통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요렇게 유사 지문 해결이 되죠. 그리고 관련 지문 봅시다. 자, 이제는 예외예요. 개인의 신뢰 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힘이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공익상의 사유, 이거 쪼커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러면 어쩔 수 없어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렇게 가는 게 맞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또,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죠. 법령을 소급 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이거나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 허용된다. 진정소급이 허용된다라고 하고요. 세 번째.
아유, 이렇게 많이 올라가.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에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다라고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소급 허용된다로 가야겠죠. 그런 다음에 4번. 과거에 완성된 사실이에요? 에 대해서 신법을 적용하는 것.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 해치는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아니죠. 예외가 있죠. 그리고 제가 이거는 다른 문제 풀이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일단 사이렌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 틀릴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봐야죠. 제가 요거 관련해가지고 다시 아까 한번 돌아가 보죠.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은 이제 요걸 어떻게 구분하시냐라고 하면은 진정소급표는 요거 키워드로 잡으시면 돼요. 완성 후. 사건이 완성된 후에 만들어진 법을 갖다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부진정소급표는 키워드가 요거예요. 진행 중. 이렇게 됩니다. 제가 기본 강의 때도 이렇게 판서하면서 말씀드린 이제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번에 부진정소급표인데요. 법령의 효력이 시행일 이전에 소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뭐 얘기하는 것 같아요? 법령의 효력이 시행일 이전에 소급하지 않는다. 헌법에서 금지하는 진정소급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일 이전에 이미 완성된 사실에 대해서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시행일 이전부터 계속되는 사실, 진행 중인 사실이잖아요.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지문 안에 헌법상의 소급표 금지 원칙은 진정소급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유사지문 봅시다. 06 대구교행이 뭐가 진짜 오래전 있네요. 어떤 사실이 법령의 시행일 이전에 개시되었다. 근데 시행일까지 계속 진행 중 나왔네요. 그러면은 부진정소급이니까 적용할 수 있다로 가야죠. 뭐 원칙, 예외 왜 얘기 안 해요? 말씀드렸잖아요. 객관식 지문은 완벽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어느 정도는 선회해 가면서 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말 없으면 원칙대로 풀어야 됩니다. 계속 진행 중인 사실이라면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동그라미 이렇게 찍어야 돼요. 다시 한번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원칙대로 풀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자, 계속된 사실. 아유, 벌써 답 나왔네요. 계속된 사실. 그리고 새 법령 시행 이후에 발생한 부가요건 사실. 이거는 뭐 장래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소급표 아니고. 새 법령 적용하는 것, 소급 입법 금지 원칙. 이게 진정소급 금지하는 원칙이잖아요. 저촉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찍어야죠. 자, 그래서 3.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 관계를 적용 대상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앞에 것이 다, 좀 거칠게 말하면 안 되죠. 앞에 거는 다 이제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거고, 결국 진행 중이잖아요. 진행 중. 그러면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 4번. 헌법상의 소급 금지 원칙, 소급표 금지 원칙은 진정소급 사실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부진정 소급 사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건 이제 제가 만든 예상 문제입니다. 동그라미 이렇게 가야죠. 자, 관련 지문 봅시다. 이게 왜 이렇게 조금만 가면 좋겠는데 참 극단적이야 한글이. 자, 이제 1번.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표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 신뢰보호 요청, 형량 과정에서 신뢰보호 관점이 입법자의 입법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부진정소급표는 입법자 일단 만들어. 괜찮아. 그런데 니네가 만든 법이 국민의 신뢰를 법원에서 혹은 헌재에서 보기에 너무 심하게 침해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카트하겠다. 그러니까 일단 만들되 우리 눈치는 봐라. 뭐 이 정도 얘기죠. 자, 그런 다음에 극단적이야. 자, 2번.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세율이 인상됐어요. 요거 아까 딱 제 그림이에요. 법 개정 전부터 개정법이 발효된 후에까지 걸쳐있는 것에 전체 소득에 대하여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 그러니까 요게 딱 제가 부진정 소급표에서 그려드린 딱 그 그림 생각하시면 돼요.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소극적 박탈이 아니죠. 이것도 헌법상의 소급금지 원칙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로 찍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림 보여드릴게요. 보면 요거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뭐 10억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A법은 10억에 대해서 세율이 10%였어요. 근데 B법은
야, 돈 좀 많이 내야지. 그래서 30% 이렇게 바꿨다. 그러면 30%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 보세요. 1월 1일, 12월 31일. 이거 10%였는데 왜 30% 바꿨다? 라고 하면 이거 적용해도 돼요, 이거. 적용해도 돼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만약에 일단 법 만들면 일단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 이거 너무 심하잖아라고 하면은 이제 요 대상자들이 이렇게 다투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부진정 소급표긴 한데 너무 신뢰 침해가 크고 그리고 세율이 너무 커서 비례원칙 위반이다. 뭐 이제 이런 걸로 주장해서 어떤 꼬투리든 잡아서 위헌 만들면 그러면 이제 살아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현실은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자 마지막 문제 법령은 시행일로부터 장래 양하여 효력을 발생하며 장래후 맞죠? 어떠한 경우에도 사이렌 시행일 이전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처음에 되게 어려워요. 저도 학교 다닐 때는 일단 처음에 이걸 배우고 요거는 이제 내 영역이 아니구나 그래서 바로 포기를 했습니다. 바로 버렸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따라오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영역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씹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먹여드리니까 이제 잘 받아서 먹으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 문제만 풀면 됩니다. 문제만. 그래서 오늘은 소급표 금지 원칙 설명드렸습니다.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까 힘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뿅!